좋아요. 주행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C200 AMG 라인은 184마력의 최대 토크 30.6입니다. 후륜 아니고 사륜이고요. 그리고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필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은 BMW 330i랑 정가가 5,880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수모를 겪은 아이이기도 해요. 뭐 매체에서 비교하면서 무지막지하게 혹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2년 전 연식 얘기지만. 근데 진짜 1,000만 원이나 비싸면 감속 마력뿐만이 아니라 실제 마력을 좀 올려주던가 아니면 주행 성능을 확 올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마력이 차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비교하라고 알려드려요. 신형 소나타는 160마력이고 그랜저 2.4는 190마력입니다. C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서스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 AMG 라인에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서 그 아쉬움을 달랬다고 해요. 근데 18년 AMG 라인에는 컴포트 서스가 들어가서 뭐 더 단단해졌다 뭐 이런 느낌은 못 느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그 해외에서는 그 AMG 라인에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컴포트 모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전에 AMG 라인에 스포츠 서스를 넣었을 때 그 벤츠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나? 이제 주행을 제대로 해볼게요. 초반 가속은 RPM이 확 올라가면서 무항 치고 나오는 맛은 없어요. 벤츠답게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중간에 좀 텀이 있어요. 점점 웅 이 느낌? 이 컴포트 모드에서 저 RPM으로 도심 주행을 하면 기존에 현기차 타셨던 분들은 뭐가 달라진 거지? 돈만 내고 하차감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벤츠는 후반 토크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밟아볼게요. 이렇게 밟아서 속도 좀 올려보고 코너링 좀 돌아보면 야, 엄마 이게 벤츠다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55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온다니까 이제 5500rpm까지 밟아볼게요. RPM까지 밟아보면 잘 쭉쭉 치고 잘 올라와 줍니다.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요. 와, BMW 안 부럽다, 안 부러워. 차체가 가벼워서 고속으로 달려도 엔진이 힘들어하지 않네요. 근데 사실 BMW 320i가 안 부러운 거고요. 정가와 같은 330i는 68마력이나 높은 252마력입니다. 그래서 330i랑 비교하면 부러우실걸요? 그래서 C클래스 리뷰들을 보면 실주행 구간에서는 불편하지 않다고 결론을 짓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생각해보면 K3도 사실 실주행 구간에선 불편하지 않거든요. 가쁜 K3 죄송합니다. 실주행 구간에서 불편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주행 구간에서 불편하지 않게 운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샤니구미 피셜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요, 엔진 소리가 C클래스라서 그런가 이름처럼 시끌시끌해요. 330i처럼 뭐 252마력이면 모르겠는데 184마력인데 거의 엔진 소리가 디젤급으로 큽니다. 솔직히 184마력이면 직분사 엔진을 쥐어 짜내서 나는 소리도 아닌데 참 당황스럽네요. AMG 감성을 느끼라고 엔진 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엔진 소리가 이렇답니다. 근데 디젤은 더 크대요. 브레이크도 기존 C200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타공 디스크라는 게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열과 패드 분진을 쉽게 배출시켜서 더 안정된 제동력을 얻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타공 디스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피스톤도 4개라서 브레이크가 괜찮아요. 좀 이따 설 때 있으면 한번 밟아볼게요. 그럼 이제 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근데 파란불로 바뀌었네요. 달리라는 신호인가요? 브레이크 냥 냥. 섭니다. 슈, 아주 부드럽게 잘 서줍니다. C200 한 줄평. 비싸고 재밌는 C200. 아니다, 수정할게요. 비싸고 재미있어만 보이는 C200. 이 차는 누가 타면 좋을까요? 첫 번째, C클래스는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E클래스는 나이 들어서 타면 되니까 젊었을 때 고급 C클을 타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 AMG 감성 뿜뿜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면 딱일 것 같아요. AMG 로고 딱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 AMG, 해시태그 참을 수 없는 질주 본능, 이런 거 올리면 끝장. C200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 중에서 이 AMG 라인은 100입니다. 샤니구미와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인터뷰 타임입니다. 샤니구미와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차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1살 된 밴둥이 아빠입니다. 아, 네. 밴둥이가 뭘까요? 밴둥거리나? 한번 밴둥이가 뭔지 들어보죠. 사실 첫 차여가지고 어떤 차에 이름을 지어주거나 하면은 또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뭐 미신이 있어가지고 처음 차를 샀을 때 뭘로 짓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강아지같이 편하게 밴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C200에서 AMG 라인은 1,000만 원이나 비싼데 왜 그 라인을 사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C200이랑 AMG 라인이랑 따로 비교를 해서 산 건 아니고 처음에 AMG 라인의 외관을 보고 또 그 성능을 보고 아방가르드와 전혀 비교할 생각 없이 일단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방가르드에 대한 가격이나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알게 돼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처음에 딱 꽂혀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C200의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삼각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부가 보셨겠지만 빨간색 시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부도 예쁘고 해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많은 차를 몰아본 건 아니지만 뭐 BM 428i를 오늘 몰아봤는데 주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BM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같이 천천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재미를 주는 게 있어요. 코너링이라든가 뭐 혹은 가속이라든가 감속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초보 운전자한테는 충분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2개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외관 사이즈에 비해서 생각보다 실내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체가 두꺼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체가 두꺼운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 있죠. 안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직접 안에서 타고서 운전할 때는 확실히 조금 좁다, 아반떼 정도의 사이즈인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가끔 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사실 이 끝입니다. 제가 느낀 단점은 작은 거 말고는 모든 게 다 너무나 완벽한 차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단점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차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여러분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혹시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시는 일도 물어볼게요.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답니다. 안녕. 이 차는 누가 타면 좋을까요? 1번 까먹었습니다. 라이더가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앞에 트럭이 막고 있네요. 자, 차선을 변경해 줍니다. 1차선 축축 빨리 달려. 여러분 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